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소식은 PPP 융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연방국세청 IRS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12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2월 3일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인돌산 서신을 공화민주 양당의 리더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필요가 수개월 동안 회자되어 왔고 개별적으로 또는 여론으로 상하원 의원들에게 필요성이 전달되어 왔습니다만 이렇게 단체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호소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신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세청 입장은 PPP 융자금 탕감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PPP 융자 탕감 대상 금액으로 지출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이미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더블딥, 즉 두 번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융자금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고 또 그 돈으로 지출한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다른 일반 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되니까 두 번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국의 단체들이 인돌세에서 의회 리더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PPP 융자금 탕감에 대한 현행 세법 규정을 금년이 가기 전에 정정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의회는 이번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어렵게 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발빠른 조치를 해주었다고 말하면서 PPP 융자 탕감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조정이 금년 의회 회기 내에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은 내년에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코비드-19 팬데믹 시작 때 가졌던 긴박함과 협력의 정신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비드-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SB에서 보증했던 PPP 융자금이었으며 이 PPP 융자금은 팬데믹이 전국을 휩쓰는 동안 520만 스몰 비즈니스들에 종사했던 많은 인플로이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되어져 왔음을 언급하면서 세금의 부과에 대한 부적절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케어스 액트에 따르면 자격이 갖춰진 PPP 융자한 스몰 비즈니스들이 융자금을 탕감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면 해당 탕감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이 규정을 제정할 때 의도는 탕감과 함께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세법 규정을 내세워서 이 탕감 금액의 지출에 대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고지를 했습니다. 이런 국세청의 입장은 면세를 전제로 하는 융자금 탕감의 당초 규정을 뒤집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서 스몰 비즈니스들은 2020년 소득세 신고에서 최고 37%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망령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이 서신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 PPP 융자는 인플로이 급여로 사용하고 일부 non payroll expense로 사용할 경우 탕감해주고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않아도 된다는 말에 적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는 꼭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급여를 인플로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했는데 갑자기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 서신의 표현 그대로 세금의 망령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탕감액에 대한 세금은 연방정부 세금만 최고 37%이지 여기에 주정부 세금까지 계산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최고 13.3%까지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니까 자칫 50%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에 행정규칙을 통해서 세금 보고할 때까지 PPP 융자금의 탕감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탕감이 합리적으로 기대가 된다면 해당 탕감 금액은 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서 의회는 이런 조치는 의회의 의도에 반하며 이런 조치를 되돌릴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이 세무정책은 PPP 융자금의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2020년 말 이전에 이 규정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원과 하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2차 경제 지원과 관련되어서 오랜 협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지원책들이 제안되고 조정되면서 지원의 규모도 3조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까지를 넘나들면서 추가 스티뮬러스책 1200달러 지원과 실업수당이 이 추가 지원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정말 냉탕 온탕을 드나들듯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PPP 역시 지원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가 들쑥날쑥
긴 상태입니다. 어쨌든 최근 얘기되고 있는 경제 지원 규모가 9,080억 달러와 5천억 달러인데 어떤 규모로 결정되든 금년 내 1,200달러 스티뮬러스책을 받는 것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지원책은 오늘 설명드린 PPP 융자금 탕감 금액에 대한 세금 문제와 함께 이번 회의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PPP 탕감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결정과 무관하게 진행하셔도 되고, 다만 세금 보고는 이 결정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연말 절세 계획과 함께 연합세금을 조정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자로 미국 50개 주 전국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는 수백 개의 경제단체들이 합동으로 인도르스한 PPP 탕감 금액 세금 완전 면제 건의 서신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